자, 안녕하십니까. 본죽치기 박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낚시하는 모습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실은 지금 하우스 오픈 준비에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자리를 지금 한 게 제가 오늘 낮 낚시도 해보고 또 야간 낚시도 이렇게 이어서 이 촬영을 할 텐데요. 왜 하느냐면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그날은 유독 고기가 많이 움직여줬어요. 일교차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당신께서는 몇 마리 못 잡으신 거예요. 뭐 치어만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비단 저희 본주뿐만이 아니고 어느 필드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에 맞는 패턴이 있는 것이고 또 낚시터들마다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준해서 이제 채비나 이제 떡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당신께서 저한테 이제 가시면서 넋두리를 하시기를 떡밥을 뭘 어떻게 쓰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323을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을 이제 한 대는 편대, 스위벨 이렇게 하셨대요. 지금 편대 같은 경우는 08에서 06을 낮췄대요. 근데 저희 여기는 향붕어트가 아니고 이제 토종 그리고 일부 이제 떡붕어가 있거든요. 근데 향붕어 같은 경우는 어분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덤비는 습성과 이제 그 체구나 몸집이 있다 보니까 밥을 주게 되면은 찌 주변 그냥 바늘 주변에서 채비 주변에서 되게 수류를 많이 일으켜요 얘들이. 근데 토종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향붕어는 하단이 조금 무거운 게 당연히 유리할 수 있고요. 토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06, 08 하랩이라도 박아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이스. 06, 08을 박아놔도 물론 올립니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적을 찾아가는 게 이제 사실 이 낚시의 재미니까. 그래서 낚시의 그 채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슬림해지고 지금 일교차가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렇게 심할 때는 애들도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에 준해서 이제 채비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되고, 특히나 저희 본죽 같은 경우는 토종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하단이 너무 무겁게 되면은 말리는 입질이 나옵니다. 네. 또 표현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치어들이 또 먼저 때려버릴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하단을 지금 04 정도, 야간에는 03 그리고 다운을 시켜서 뭐 0.035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는데요. 바늘도 지금 이제 조금 가벼운 이제 그 사스케오인데 좀 가벼이 이렇게 채비를 맞춰주시고, 박 같은 경우도 그래요. 323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할승기 때들 많이 쓰시잖아요. 참 좋은 브랜딩이기는 분명한 거는 기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학산을 그렇게 주는 떡밥보다는요, 블루나 뭐 토코, 세븐 이런 것처럼 좀 가벼우면서도 이제 최소한의 내바 점성을 가지고 있는 떡밥.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어청이 형성되고 하는 건데, 당신께서 그날 어떤 액션을 하셨냐면, 그날은 이제 4m 수심의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 부상을 하게 됩니다. 냉수대 밑에 차가운 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보다 따뜻한 좋은 층에 산소가 있고 먹이가 있는 층으로 애들이 오르게 되는데, 특히나 떡붕어는 플랑크톤을 따라서 더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323 같이 거기다 또 확산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애들은 부상을 할 테고 허챔질, 지저분한 입질, 본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해봐요. 자, 지금 여기가 3m 20 정도 수심이 나오는데요. 연수기준 3m 20 정도 나오는 특 2번 방인데, 지금 보면은 내려가면서 툭툭 건드림이 나와요. 미세하게 스테이가 되기도 하고, 지가 지금 요거는 바닥근에서 살짝 애들이 떠있는 애들이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확산을 많이 주게 되면은 당연히 애들은 더 부상을 하겠죠. 왜? 올라올수록 수온은 따뜻하니까, 얘들이 머무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시기에는 특히나 잘 만져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밥이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려가줘야 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은 두 마디 제가 손이 나가봤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한대요. 신공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를 펴고 이제 앉아서 지금 3-4마리를 연신 뽑아낸 게 그래서 제가 살짝 밥을 봤는데 저 친구도 이제 그 패턴을 아는 거예요. 가을에 이 본죽의 패턴을. 물론 성식이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 시기에 따른 채비와 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조를 하실 때에 참고를 하시고 혹여라도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어색하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밥이나 이런 걸 어떤 거 채비를 어떤 걸 써볼까요? 라고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전날 기준해서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를 정말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잘 드려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본죽의 가을 레시피는 어분 단품으로 하되 최소한의 점성을 좀 가지고 안정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중간에 회유하고 있는 애들이 건드렸을 때에 밥이 유실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도 지금 패턴을 잡아서 해보고 야간에도 또 해볼 거예요. 야간에는 물론 채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3시 38분인데요. 친구야, 우리 몇 시부터 했니? 3시 55분. 지금 3시 38분인데 3시 55분부터 했어? 이 바보야? 2시 55분에 3시부터 지금 그럼 딱 40분 정도를 낚시를 지금 제가 해봤는데 지금 내가 몇 수 나온 거니? 네수. 지금 한 40분 정도를 하면서 지금 주말상에 지금 4수 정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옆에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별로 어느 정도가 나왔고 어느 시간대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해서 출조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야간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낮에 패턴 체크해보고 또 야간 패턴 체크해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땠는지를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죠, 승희 씨? 그럼 좀 까칠해진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그걸 최소한 맞춰주면은 찌는 뭐 최하 한 2-3마리는 타죠.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40분 전에 여기저기서 랜딩이 나오다가 지금 한 3-40분 동안 지금 거의 지금 말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세목으로 계속 하다가 계속 허체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한목으로 낮춰버렸어요. 확실하게 이게 먹는 입질이면은 야간이 되면 이제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대도 예민하다 보니까 너릇대로 놓으면은 입질 표현이 묻혀버리니까 활성이 떨어졌을 때 예민할 때에도 변화를 줘가지고 그 답을 또 찾아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 찌 한목, 두목, 세목 이렇게 내놓는 그게 어쩔 때 한목, 어쩔 때 두목 그 내놓는 거에 그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 우리가 뭐 5초든 뭐 10초든 딸깍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두목을 내놓고 스타트를 해서 허체미 나면은 한목을 더 주고 3목으로 주고 뭐 4목도 주고. 근데 너무 건드림이 없고 미약하면은 되려 줄여가지고 한목까지도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물속 상황이면 자 이제 채비가 이렇게 안착이 되잖아. 되잖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요 상태가 다일랑 말랑 요게 이제 한목이에요.
한목이었을 때는 아주 텐션이 많아요. 근데 여기 만약 입질이 예민한 날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표현을 해줘. 텐션이 탁 걸려 있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근데 만약 이렇게 할수록 갑자기 떨어진 날 이게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 얘는 뭐야 먹고 있어. 표현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한모, 달랑말랑,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두모, 그리고 이제 할승이 받쳐주면 허점이 나니까 먹는 게 금방 빨라지니까 그때는 요렇게 깔아주는 거지. 안정적으로. 확실히 먹고도 올릴 수 있도록 표현이 나와주니까. 네. 그런 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낮에 2시간 하고 지금 또 야간 패턴 한 2시간 정도를 해봤는데요. 평균 한 14~15마리 정도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기가 나왔어요가 아니고요. 향붕어에 요즘 우리 조사님들이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그 환경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향붕어를 고집하지 않고 향붕어를 넣지 않고 이제 토종을 고집을 하는데 분명히 향붕어랑 토종의 입지 패턴이나 먹이 습성이나 이런 게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향붕어를 딴 데 가서 막 백수 잡고 이렇게 막 블로그를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어머나 여기 와가지고 2마리를 사실 잡고 갔어.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좀 남기고 싶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향붕어는 사료를 먹으면서 큰 애들이니까 당연히 밥을 주게 되면 몰립니다. 아마도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잉어 키우는 양식장에 막 사료를 주면은 애들이 막 진짜 때로 난리가 나는 그런 느낌? 그게 향붕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밥을 주고 밥을 손으로 던지고 생쇼를 해도 그렇게 막 흥분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액션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향붕어 같은 경우는 아랫도리 하단을 저희가 좀 많이 무겁다 하는 표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이 토종은 먹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향붕어가 잘 나오는데 굳이 왜 우리가 토종을 해야 될까요? 라는 분명한 의문점이 딱 생겨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붕어의 어떤 마리수 파워풀한 그런 재미와 이 토종 특유의 얘들은 독고다이라 그러거든요. 군집을 하질 않는. 그래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데려오면서 그 아기자기한 얘들이 원하는 걸 그 맞춰주는 그 재미. 그래서 향붕어는 향붕어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 본죽이 고집하는 이 토종은 토종만의 그 끈적한 지올림, 이런 것들이 매력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내방하시는 우리 조사님들이 우리 영상에 뭐 누가 많이 잡았어, 뭐 랜딩하는 모습 보고 나도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처음 이제 내방을 하신다면은 급하게 낚싯대 펴고 밖에서 빨리 한 마리 더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있이 본죽에서는 멋지기를 좀 찾아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그런 담소를 좀 나누시고 낚시를 즐기시면 훨씬 더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날씨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독감 또 걸리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추워지는 만큼 항상 체온 관리 잘 하시고 안전한 출조 되시고, 또 저희는 하우스에서 또 준비 잘 해놓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